역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주다. 술은 정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까?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스트레스를 호소해도 객관적으로 그 정도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워낙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니 스트레스라는 감각 자체에 무뎌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신체에 누적된 스트레스가 병이 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반면 스트레스를 자주 호소하는 사람이 의외로 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경우도 있다. 주관적으로 정신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신체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르다. 의학적으로 더 심각한 것은 자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무의식적이지만 몸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반응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신피질의 축으로 나타난다. 그 조직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낸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호르몬은 비만 혹은 식욕부진, 우울증 등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신경세포를 죽이기도 한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을 측정하면 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아벨슨 박사는 피험자 28명에게 HPA축을 강제로 활성화하여 몸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 실험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피험자에게 직접 자극제를 투여하자 스트레스 호르몬은 10배까지 증가했다. 그런데 투약으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하고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스스로 주사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머리맡에 놓아두자 스트레스 호르몬의 상승을 80%나 줄일 수 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준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역으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피할 길이 없는 상황 자체가 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예측과 회피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사전에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견디기 힘들 때는 언제든지 회피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 이른바 일반적인 환경 인자에 따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약물로 직접 끌어내는 강제적인 스트레스까지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알아두면 언제든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이다. 잊으려고 술을 마시면 더 또렷해지는 아이러니.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음주다. 누구나 한 번쯤은 술을 마시고 기억이 끊긴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내가 소속된 연구소에서 바로 이것과 관련된 주 실험을 진행했다. 알코올과 기억 재고정화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먼저 쥐에게 전기 충격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을 심고 알코올을 투여한 뒤 다음날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전기 충격의 기억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알코올을 마시면 그 기억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아직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일 뿐이지만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충격적인 사건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면 결과적으로 그 기억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 이 실험을 확대 해석하면 술을 마시면서 회사나 동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불쾌했던 그 기억이 더욱 선명해지므로 삼가는 게 좋아 보인다. 역시 술은 즐겁게 마셔야 한다. 어차피 마실 거라면 넉넉고 즐겁게. 와카야마 의과대학의 우에야마 다카시 교수는 알코올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조사했다. 그는 뇌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닌 GIF-268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유전자에 주목했다. 이 유전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동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쥐에게 알코올을 주입하자 이 유전자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만 보면 마치 알코올이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몸에 스트레스를 생성하는 뇌 부위인 시상하부에 GIF-268은 알코올을 주입하기 이전과 똑같이 활동하고 있었다. 요컨대 술을 마시는 행위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만 줄 뿐이지 몸은 여전히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결론이다. 술은 스트레스를 푸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를 들먹이거나 약이 되기에 약주라는 말도 있는 것 아니냐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뇌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술은 정말 몸에 좋지 않은 데라고 생각하며 마시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마음으로 술을 마시면 음주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로 더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마실 거라면 이건 데네피즈를 마비시키는 마법의 물약이다. 하 어때 즐겁지?
하고 낙관적인 기분으로 마시는 것이 좋다. 세상에 좋다는 것만 하며 살 수는 없다.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제거하면 자칫 무미건조한 삶이 될 수도 있으니까.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 술이 뇌에서 분자 단위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복합적인 결과로 만취라는 특이한 정신 상태가 생겨난다. 술이 뇌에 미치는 확실한 효과는 대뇌피질의 활동을 강하게 억제한다는 것이다. 대뇌피질은 진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부위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뇌의 중심부는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장소이므로 알코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그에 비해 새로 생긴 대뇌피질은 마음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과 관련된 부위지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 같은 외적 요소에 간단히 마비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우연히 알코올이 대뇌피질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만약 알코올이 대뇌피질이 아닌 뇌간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기호품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독극물이 되었을 것이다. 인류가 술과 인연을 맺은 것은 유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연이기는 하지만 고대인은 상당히 흥미로운 화학물질을 발견한 셈이다. 대뇌피질의 기능 중 하나는 이성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 이성의 기능은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은 이기심이나 성욕 같은 본능을 억제함으로써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든다. 본능은 뇌의 중심부에서 생겨난다. 즉 대뇌피질은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도록 진화적으로 발달한 새로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 대뇌피질을 알코올이 억제한다. 이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술에 취하면 잘 웃거나 잘 우는 식으로 성격이 약간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숨겨져 있던 본능이나 본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물론 술에 취했을 때 드러난 성격이 반드시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알코올이라는 화학물질을 대뇌피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뇌과학적인 수단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